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회장 2부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이 홍조세로 끝났듯 우리 증시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올랐지만 코스닥은 나흘 만에 쉬어갔는데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도 컸던 것 같습니다. 수급 정도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나흘 만에 매도도 부담이었지만 더 크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투신권 중심으로 나왔던 매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펀드 판매, 투신권도 살래야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싶습니다. 코스피가 종가상 1960에서 끝났을까요? 70선까지는 올라왔을까요? 낙폭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어제 하루 포근했던 우리 국내 시장,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갔는데요. 2월 3일,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점차 하락폭을 확대하고 장중 저점 1961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의 매수폭이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다시 유입되면서 소폭이나마 지수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1.98포인트 하락한 197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4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1,788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2,744억 원 매도했네요. 반면에 개인은 3,886억 원이라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장중 약세로 돌아섰죠. 하지만 지수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1% 상승한 52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 6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은요, 202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 역시 12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95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0전 하락한 1,118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는 은행 업종이 강세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와 통신업,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세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1.3% 빠졌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0.36% 약세 보이면서 4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3.22% 빠졌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7.71% 오늘 급락하면서 29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1.15% 강세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1.97% 상승하면서 오늘 18만 1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33% 빠졌네요. 37,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2.76% 빠지면서 오늘 31,7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와는 달리 오늘 6.6% 급락했습니다. 11만 4,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FA도 2.68% 빠지면서 오늘 5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테마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SNS 소통 특위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 기업 공개 신청에 SNS 관련주들이 들썩였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포뱅크가 2.5% 상승했고요. 나우콤 역시 5.85% 상승하면서 오늘 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로원 역시 8.71% 상승했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가 묻지마 투자 심리로 연일 강세 보였죠.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입니다. 디오가 3일 연속 신고가 행진 기록했습니다. 오늘 15,3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바른손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7,160원의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성 TNS도 10% 넘게 오늘 상승했네요.
이어서 하이마트 인수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업체죠. 하이마트의 인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련주들은 하루 안에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 하이마트 2.65% 빠졌고요. 유진기업도 8.21% 오늘 하락하면서 5,8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 리테일만 반면에 1.91% 상승했네요. 23,950원을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약세 보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 빠졌죠. 오늘 3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도 7.72% 하락했네요. GS건설 역시 실적 부진을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10만 2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도 5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였죠. 26,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NC소프트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대장주 NC소프트가 오늘 급락세 보였죠. 문화부와 여성부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나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신규 게임 출시 지연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더더욱 주가에 하락 영향을 끼친 모습인데요. 오늘 7.63% 하락하면서 26만 6,50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이 모든 종목이 다 뒤얽혀 있는 운수장비 섹터. 오늘 가장 업종 하락률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군요. 이번에 현대증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쪽의 시각을 확인해 볼게요. 배성영 수석연구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적어도 오늘까지는 2,000포인트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결국 주봉상 보니까 월요일 대비 얼마 안 올랐네요. 예, 일단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과 투신권의 매물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별 확대 이러한 동향이 오늘의 속도 조절을 좀 유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만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일부 실적 부진주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강한 로스컷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역시 이제 다소 시장의 흐름은 속도 조절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4분기 어닝 시즌 이전에 그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그런 주가 탄력이 다소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기타 업종 대표주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전보다는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시장이 8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 9배 초반까지 우리 증시 PER이 다소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미국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는 있지만 현재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들이 지난해 고점 수준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속도 조절의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00포인트도 못 갔는데 다음 주 옵션 만기도 껴있는 주를 전망하시면서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2,000포인트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투신권하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요? 예, 일단은 지금 투신권에서는 이번 주 계속해서 아무래도 펀드 환매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여력은 다소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역시 이제 아직까지 이번 지수 상승 시에 개인들의 그런 매도나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기성 매수 자금은 그만큼 또한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큰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 역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런 흐름들을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충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큰 악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이슈 또한 6일 특별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국제교환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큰 악재가 없는 이상 시장의 조정 압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다음 주 속도 조절 가능성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972.34 이렇게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받은 날인데요.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에서 조준성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관련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연일 한파에 외국인도 변심했나? 오늘 1,500억가량 팔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겠고, 두 번째, 코스피 2,000포인트 완행버스 승차권은 어디에? 많은 비유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2,000포인트 관련된 얘기인데 싶은데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세 번째로 2월 증시 알려면 1월 미국 증시와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수익률 5% 낼 수 있는 공략주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날씨가 추워서인지 외국인들도 매수를 딱 멈춘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도 조금 팔았었는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파니까 조금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현물을 1조 넘게 샀단 말이에요. 아니 하루간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 손을 엔터 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가 그런 것 동상 같고.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도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생각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예. 어제 너무 뛰었다가 오늘은 좀 안 샀다 저는 그렇게 어제도 봅니다. 추웠는데. 어제는 추운데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제가 제일 추웠습니다. 50년 만에 2월 날 추웠는데 미국 애들이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따뜻하게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저께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한 거고 예.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변심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변심이라는 것이 사실 날짜 때문에 사람이 좀 움츠릴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한 1,400을 팔긴 팔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언제까지 살지는 뭐 외국인만 알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약간 그 지난주 정도에 아마 1월 달에 외국인 수급을 기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5조 원 들은 것 중에서 미국계가 한 4조 들어왔더라, 유럽계가 한 1조 5천억 들어왔더라 이런 이야기 좀 나왔었죠. 사실 1월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외국인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을 못했었는데 거래 쪽에서는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데이터가 나왔고 그 데이터가 사실 어제 시장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저께는 좀 많이 사주고 오늘은 줄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실 크게 줄은 것보다는 매수는 조금 들을 거라 보고 문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 1,400억 정도를 팔았는데 뭘 제일 팔았는지를 보니까 역시나 자동차에 대해서 한 2,700원 매도를 했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300억 하지만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T하고 자동차는 팔았고 화학만 딱 조금 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변심했다는 표현 자체는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뉴스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율입니다. 환율 뭐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물론 환율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변심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월 초순의 환율은 1,180원 정도였고 실제 지금 1,120원대 있습니다. 60원이라는 갭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주식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만은 환차익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계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환율이 내렸기 때문에 한 주를 살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1.2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도 많이 살 수 있고 또 하나가 주식 많이 사도 달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이 사고 안 사고는 날씨가 풀리고 안 풀리고보다 더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환율이 급격하게 1,150원대로 급격하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수 스탠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변심한 거 아니다. 오늘 소폭 팔았지만 이런 의견이셨는데 우리 강남 제임스 님도 의견이 네. 같으세요? 많이 판 건 사실 아닌데요, 오늘도. 조금 팔았죠. 예. 조금 팔았는데 뭐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런 것보다 오늘 돈을 좀 안 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팔게 되면 주주당장 파는 거는 또 보여질 겁니다. 예. 너무 많이 판다. 그만 좀 팔아.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파는 거고 예. 오늘 같은 날은 손을 좀 약간 움츠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 2,000포인트 완행버스 승차권은 어디에? 언뜻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도 약간 또 말이 어려운
완행버스임에는 모두가 공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00포인트로 가는 목적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참 안 가요. 어제 갈 것 같더니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네. 사실은 급행을 타고 다닙니다. 급행 9,700번을 타고 다니고 예. 완행이 한 470분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완행은 한 50분 걸리고 급행은 30분 정도 아니지 한 3, 40분 걸립니다. 네, 사무실이 어디시길래? 강남 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기준인데 아, 그 신사 예. 통과할 때 길이 참 많이 막힙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빗대서 말하냐면 급행을 타고 오게 되면 어떤 좋은 게 있냐면은 한강을 지나가면서 한강 구경도 하고 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잠도 잡니다. 네. 음악도 듣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완행을 타고 오면 시내를 관통합니다. 이걸 지선버스라 그러더라고요. 네. 지하철길 따라 따라오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날도 춥고. 예. 자, 이것을 정치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시장 자체는 직행버스를 타는 거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도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도주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자동차가 되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IT나 자동차가 주도주가 돼서 2,000포인트 가는 것을 완행 급행버스를 탄다고 저는 표현을 하겠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급행은 좀 어렵다 생각하고 어차피 완행이다. 완행이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도 타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내리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 명 내렸죠. 조선주가 톡 내려버렸습니다. 중간에서 종로쯤에서 톡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는 벌써 먼저 탔기 때문에 좀 내려온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2,000포인트는 가는데 티켓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안 늦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탈 것이냐 뒷문으로 탈 것이냐 판단하셔야겠죠. 뒷문으로도 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문으로는 못 타요. 벌써 탔습니다. 1,900포인트가 초반이 앞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뒷문으로 타야 되는데 문제는 티켓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나마 많이 빠진 IT나 자동차를 공략하는 급행 티켓을 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봅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라는 또 늦지 않았다. 순환맥 섹터가 들어오고 있는 저는 화학이라든지 트로이카 등 연료칩에 좀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트로이카란 표현 자체를 사실 지금 2000년대 접어들어서 쓰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2000년 이후에 트로이카 주식이 장을 견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옛날 90년대 전후반 정도에 건설 붐이 나올 때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트로이카는 좀 없어요. 최근 흐름은 조금 괜찮습니다. 뭐 정권주, 건설주, 은행주를 트로이카라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2007년도 중반처럼 정권주 미래에셋이 20만 원 갈 정도의 어떤 폭발력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이라든지 건설 쪽은 오히려 그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성차권은 이미 지금 버스는 가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성차권은 아까는 완행버스 티켓을 준비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쪽보다는 뒷문으로 타기 위해서 화학이라든지 순환 섹터가 그래도 2,000포인트를 천천히라도 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업종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쪽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포인트 가는데 내 종목이 조금 맞는 색깔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화학과 트로이카, 건설이나 금융주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내 종목도 2,000포인트 가는데 수익이 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조준석 이사님은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창원 팀장님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네. 1자에서 코스피 첫 자가 2자로 바뀔 때는 그래도 그 버스에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앉아 있기에는 좀 많이 좀 올라왔고요. 버스가 좀 갔고요. 거기서 이제 뒷문을 타느냐 앞문을 타느냐도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어제와 비교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 또 극명하게 어떤 차이가 납니다.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번호를 잘못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잘못 탔는데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용이 있겠지만 그러게요. 어제 조선주 탄 사람도 그렇죠. 예. 근데 아직은 이게 잘 탔는지 안 탔는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게 앞으로 탔나 뒤로 탔나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르죠. 지금은.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우리 하창봉 팀장님 얘기에 좀 동의를 잘 안 해주시는 우리 조준성 이사님 얘기였는데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주 앉다 보니까 예. 마음에 동의를 해야겠다 하는데 머리에서 말이 나가다 보면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좀 그래야겠다는 게 좀 여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그러면 좀 동의가 되는지. 그래도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좀 약간 끝나가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문 뒷문 얘기까지 있었지만은 사실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나중에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또 조준성 이사님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조준성 이사님은 2월 달 증시를 알려면은 1월 달 미국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쪽의 의견이시라고요.
네, 일단은 1월 증시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견인을 했고 유로존이 많이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를 잘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날을 예측하는 데서 나름대로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준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두서없이 회사분이 만들어 주셨죠. 네, 설날을 잘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년 만에 한파로 인해서 출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쉬라고 했습니다. 계속 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접 만드셨어요? 혼자 만들다 보니까 전산 잘하는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저 혼자 막 치다 보니까 이게 좀 두서없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날씨 직원 여러분들은 날씨 풀릴 때까지 계속 쉬기를 바랍니다. 네. 좋네요. 네. 예, 사람이 먼저 살아를 살고 봐야죠. 예, 일단. 맞아요. 저도 항상 슈머니 집에 먼저 입가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일단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 11일이 오르고 10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뭐 1% 이상의 급격하게 변동폭이 나오는 날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소극적으로 오르고 뭐 세 자릿수 오른 날도 있고 빠지기는 두 자릿수 빠지면서 약간 완만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일단 그 날짜별로 이제 중요한 날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승일 기준해 가지고 올라간 날의 어떤 호재들을 좀 보겠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1월 9일 같은 경우도 1월 9일 같은 경우에 뭐 소비자 신용이 10년 만에 가장 좋았다. 32% 소폭 올랐는데 10년 만에 가장 좋았다. 그다음에 양적 완화 비둘기파 쪽 사람이 양적 완화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0일 같은 경우도 유럽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 22 추가 유동성 공급 시사, 미국 지표는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96포인트 오르는데 IMF 대출 여력 5천억 불 확대 제한을 이번 달 2월 25일, 2월 26일 멕시코 시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표 보시게 되면은 1월 19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국채 발행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10년 국채 발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22 그 전략이 사고 장기채가 이제 먹혀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하락이나 뭐 1월 주택 뭐 지표들은 뭐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네. 그다음에 1월 20일 날 96포인트 오르는데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IBM 뭐 실적 효과 있었고 그리스 국채 협상에 대해서 다 된 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1월 25일 83포인트 오르면서 버냉키가 제로금리 동결 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추가 양적 완화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플 6.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네. 그다음에 저기 하락일 쪽으로 봐가지고 하락일 쪽의 악재를 좀 보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빠지면서 일단은 하락일 쪽 보게 되면은 좀 약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같은 경우도 유로존 문제가 많습니다. 유로존 국가 채무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발목을 잡히면서 뭐 그때 오바마가 이제 1조 달러 모기지 담보대출도 1월 5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 같은 경우도 55포인트 빠지는데 유럽이 실업률이 사상 최악이다. 미국 실업률도 34개월 최저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1월 13일 같은 경우도 48포인트 빠지는데 S&P에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을 프랑스는 한 등급, 이탈리아는 두 등급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 날은 좀 약간 관망세를 좀 FOMC에 앞둔 관망세였고 1월 그 26일 날 처음으로 과열 경계감이 나왔습니다. 그냥 뭐 저기 너무 올라온 데는 과열 경계감이 1월 20일 날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11일 오르고 10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지표들이 이제 이번 달도 똑같이 뭐 발표가 됩니다. 특히 IMS 지수나 뭐 실업수당이나 주택 지수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나 뭐 이러한 것들 실적들은 이제 뭐 이미 거의 나왔고요. 네. 이제 돌아가면 나오게 되는데 1월 달에 비교해 가지고 1월 달은 완만히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많이 상승할 때 그 경우를 보게 되면 계속 되파지고 나아질 수 있는 신들이 유로존에서 나왔습니다. 유로존이나 아니면 뭐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이 양적 완화든 유럽에서 ECB가 거기 통화량을 계속 공급하겠다 어떤 유동성 쪽이 맞춰져 가지고 시장이 움직입니다. 실적보다는 한 단계 이쪽이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종목을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좀 팔았지만 어제까지 비교하면 어제 1조를 거의 쓸어 담았죠. 그냥 바켓으로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바스켓이죠. 네. 바스켓으로 이제 쓸어 담았는데 종목 불건하고 인덱스를 담아갑니다. 인덱스를 담아가면서 종목이 뭐 더 좋다 하는 종목들은 어떤 뭐 기간이 같이 가세하거나 이러게 되면 더 올라갔을 뿐이지 인덱스로 이제 바스켓으로 이제 쓸어 담는 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근원적 유동성이고 앞으로의 어떤 2,000포인트 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힘들을 계속 가주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양적 완화, Q3나 양적 완화나 계속해서 공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받쳐주면서 갈 수 있을 장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1월 달에는 그렇게 미국 시장 완만했습니다. 빠지더라도 5일선 2를 지켜주면서 완만해 빠지는데 어떤 뭐 실업수당이나 어떤 뭐 IMS 지수나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5일선 이내 소화가 되면은 그냥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대신에 그 디폴트 얘기도 나왔었는데 포르투갈 디폴트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다시 봐야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월 달도 그렇게 가게 되면은 2월 달도 좀 약간 2,000포인트 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존 악재도 일단은 조금 더 호재에 지금 반응하는 장인데 실적 지표를 차치하고라도 유동성, 돈의 힘만 조금 계속 밀려온다면 2월 장도 무리 없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 네 번째, 주간 5% 공략주는 무엇일지 언제나 저희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하창봉 팀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데 본인의 나름대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보다 언제나 수익률이 더 좋아서 오히려 그것이 좀 고민거리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 기억에 대한항공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제 포트 넣는 것보다 3주 연속 이쪽이 더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역시나 가끔은 중은 제 머리는 못 깎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사실 포트 투자에 부단한데 지난주 핵심은 이제 주간 5% 공략주였고 하락 채널 돌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 같은 걸 살펴보면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도와준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고점 한 14% 정도가 올랐었고 종가 기준으로 한 10% 상승이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 이후에 지수 상승이 좀 이끌었다 말씀드리겠고 SKC 같은 경우도 한 주간 기준으로 한 9%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한 9%, 9.5% 오르면서 어떤 최근에 상당히 지수가 이렇게 하락 채널을 보이고 나면 반등 탄력이 크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 한 종목은 조금 실패작입니다. 송원산업이었는데 주간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3%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 장 자체도 워낙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다 보니까 차트는 좋았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 받지 못했나 말씀드렸고 홍해나 송원산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차트는 망가진 차트가 아니라 조금은 바닥을 다니는 연장선으로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아마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제 관심 종목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고민이 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몸을 사리는 종목입니다. 약간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5%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3% 정도 생각하시고 이번 주는 하락 4파동이 나온 미디어 업종 3인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예,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종목은 제일기획부터 시작하겠는데 제가 하락 4파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숫자를 제가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넣어놨죠. 그래서 4개의 계란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내려왔다 기술적 반등을 1파라 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오늘 전부 다 양봉이 뜬 종목을 다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또 하나 계란이 생기진 않죠? 계란이 생길 수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평가를 받아야겠습니다. 보통 하락 같은 경우는 보통 3파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4파 정도가 보통 길어지게 되면 5파 쪽에서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매도 크라이막스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패턴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18,000원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좀 관심 가지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HN입니다. NHN은 조금 전에 본 제일기획보다는 파동은 4번이 똑같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세 번째 파동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뭐냐? 고점이 25만 원이었고 저점이 19만 원까지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제일기획보다는 같은 하락 속도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세 번째 계란이 크기 때문에 다섯 번째 반등 탄력은 제일기획보다는 작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종목은 SBS입니다. SBS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승 탄력은 최고 좋을 것입니다. 왜? 똑같이 4개의 파동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3번 계란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4번, 지금 4번째 수령 기간이 상당히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제일기획이나
NHN보다 상당히 깁니다. 그랬던 말은 얘는 세계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좋다. 그래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공략은 제일기획, NHN, SBS인데 실제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한 3% 정도를 생각하는 차트 우량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3% 공략주, 제일기획, NHN, SBS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혹시 2,000포인트 두드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까지 공개 받아봅니다. 자, 2,000포인트로 가는 완행버스 뒷문 티켓에다가 얘기를 하신 우리 하창봉 팀장님. 이미 지난주에 GS건설 얘기하셔서요. 이제 금융주 쪽 좀 담으시려나요? 관심 종목은요? 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심 종목 바로 들어갑니까? 전략 해야 될 네, 전략을 먼저. 네, 전략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음 주가 이제 내일이 입춘이라 그럽니다. 입춘 대결. 그래서 입춘 대결 저는 뭐 다음 주도 가긴 가는데 2,000포인트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완행버스로 갈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네. 완행버스를 간다는 것을 그냥 흘려드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흘려드려 같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2월 25일 날 서울시가 4년 만에 버스 요금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버스 탈 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2,000포인트를 갈 때는 수업료를 조금 더 내야 됩니다. 돈은. 수업료를 낸다는 거는 올라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잘 골라야 그나마 같은 포인트로 갈 때 어떤 기법을 누릴 수 있다. 그 맥락으로 네.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가 한 12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12포인트 빠졌는데 아쉽게도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반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부터 7등까지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4위를 할 수 있는 모비스, 7위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7% 빠지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쉽게 좀 내려온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게 좋고 앞으로도 2,000포인트 완행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이쪽은 그냥 관심만 가지시고 순환 섹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포인트는 저는 사실 2,015포인트 정도가 넘어가면 테크니컬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약간 2,000포인트 넘어갔을 경우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올라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화학이라든지 뭐 트로이카 이런 종목 좀 보시고 만약에 2,000포인트 넘어가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때부터는 약간 내수 방어주에 대해서 조금 매수를 해보자. 내수 방어주라 그러면 이제 콕 집어 드리겠게요. 일단은 겨울도 백화점주를 미리 말씀드리겠고 백화점이라든지 음식료는 CJ나 CJ 제일제당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3사 정도가 약간 근할 수 있는 내수 방어주 나머지 기타 뭐 패션이라든지 통신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제가 맞은 것만 말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콕 집었습니다. 그냥 백화점하고 음식료 쪽에 다른 내수 방어주도 관심을 사살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호락호락하지 않은 2,000포인트. 조준성 이사님도 의견이 같으실까요? 사실 어제까지의 어떤 분위기로는 1960이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이 될까 했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요. 어제 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약간 좀 행보를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세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번에 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빠진 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들 뭐 앞으로 얼마를 더 살까 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한 3조 들어왔는데 유럽계 자금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10조가 넘습니다. 만약에 10%를 투입하겠다면 10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 4조, 5조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 2천억 여기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미국 시장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 11일 오르고 11일 빠져서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오른 날, 떨어진 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고점을 뚫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게 되면은 2,000포인트가 아니라 미국을 비교하면 2,200, 300을 지금 우리도 비교하면 2,200, 300이기 때문에 승군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게 되면 또 더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에 있어가지고는 유동성 가는 데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추세가 그 추세가 이어지는 안 이어지는 보면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이제 돌파 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차화정해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는 상당히 메꾸기 힘들 것 같은 이거를 거의 이제 반년 지나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뚫어보려고 이제 메꾸로 이제 가는 이제 과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좀 많이 배야겠죠. 매물도 많이 그 소화를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엄청 질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투신권이 왜 파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환매를 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매니저는 안 팔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면 팔아서 줘야겠죠. 아니면 자기도 뭐 빌려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합니다. 투신권이 판매하는 거는 왜 사냐 물어보면은 돈을 갖다 주니까 사는 거고 돈을 환매를 시키니까 자꾸 그냥 올라가면 팔고 하니까 팔아달라니까 팔아서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헤지 펀드 이런 펀드는 좀 다르겠죠. 근데 대체 국내 기관 투자가 어떤 환매나 그 매수는 이거는 다 그 일반 투자가 되었던 그 예금자들의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는 거나 뭐 투신권 매도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대신에 연기금 파는 거는 좀 그건 있습니다. 양 조절입니다. 연기금이 어떤 그 쿼터가 있습니다. 이 안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 조절하고 빠지게 되면 채우는 약간의 그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있는 애들이 또 바로 빠질 만한 그 팔아가지고 나가려고 이직거리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죠. 예. 잠깐 좀 더 먼 산을 좀 보지 않을까. 예. 하다못해 언덕이라도 제대로 올라가서 도시락을 까먹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추위에 밀려가지고 차를 뒤로 탄다든지 지금 차를 앞으로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는 걸 보여주면서 계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뚫은 것도 이제 어제 뚫은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5일선 지지를 또 계속해서 그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뭐 25,000, 28,900 올라갈 때 이번에 올라갈 때 약 한 장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종목들 약간 좀 더 길게 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외국인의 패턴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제 정말 다음 주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천천히 가든 가면 가는 거다. 또 2,000포인트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하창봉 팀장님의 관심 종목은요? 예, 일단 저는 다음 주 관심 종목을 만도하고 NC소프트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 오늘 진짜 많이 빠진 두 종목. 오늘 캐박살 났죠. 많이 빠진 종목인데 사실 네.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고려아연을 칼라 밝기로 한번 말씀드렸었고 우리 또 강남 제임스님 조이사님께서 1월 달에 금호석유를 칼날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설날 전에 까다리를 먹이는 까나리를 받으셨었죠? 우리 그런 팀장님. 치욕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칼날 받기를 준비한 건 아니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배워두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제가 포트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포트가 꽉 차 있어가지고 넣지 못하겠고 욕심이 나지만은 한번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은 차치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실제적으로 칼날 받기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회사는 멀쩡한데 멀쩡하다는 말은 급등주라든 이런 게 아니라 망할 회사 아니고 큰 회사인데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 외국인을 많이 팔아서 수급이 안 좋아서 일시적인 쇼크로 급락했을 때 회사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면 그 주식은 다시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셈이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만도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안 좋다는 야오고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이 많이 빠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가하고 종가가 16만 5,500원인데 이 가격엔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되게 되면 매수가를 14만 8,500원에서 15만 8,500원으로 잡으십시오. 그렇게 잡아놓고 중요한 거는 전략입니다. 칼날 받기는 절대 한 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만약에 100주를 사고 싶은 분은 지금 제시해드렸던 매수 가격에서 30%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안 사면 됩니다. 왜? 이는 추세가 돌아선 게 아니라 어차피 갭상승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사고 싶은 물량의 한 30%만 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만도는 손절가가 없습니다. 왜 제가 손절가 없냐고 말씀드리냐면 아니 주식을 사는데 왜 손절가가 없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 빠지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2011년도 실적이 안 좋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현대 기아차가 지금 차에서 길거리 다니다 보면 10대 중 7대가 다니고 있는데 혹시라도 도로변에 현대 기아차가 3대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만도 주가는 10만 원을 깹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무리 국내 내수 안 좋아도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만도 주가는 14만 원 밑으로 갔을 때는 철저한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안 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전에 30%만 들어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고 싶은 물량의 30%입니다. 비중 30%가 아니고 사고 싶은 물량의 30%인데 왜 그랬냐면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현대 모비스 짝이 납니다. 제가 오늘 모비스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네. 모비스가 지금 보면 한 4일 전 오늘 만도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날 받기는 사실 그 다음 주 2개 이거 기술적 반등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때에서 바로 반등해주면은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또 빠지게 되면 남아있는 총알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매매 전법을 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NC소프트는 두 번째 종목이죠. 좀 다릅니다. NC소프트는 제가 볼 때 월요일 아침에 상당히 갭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만도는 오늘 종가보다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NC소프트는 매수가를 오히려 26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도 있죠. 예, 이유도 있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중은 똑같습니다. 사고 싶은 물량의 30%만 사십시오. 그러니까 100주를 사고 싶은 분은 꼭 30주만 사시고 일단 왜 그러냐 하면은 NC소프트가 오늘 왜 빠졌냐면은 벌써 재료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원래 NC소프트는 작년 11월 말부터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지원 기대감으로 많이 몰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시장에 찌라시가 돌았죠. 아이고 찌라시가 아니라 정보지가 돌았죠. 이제는 청와대에서까지도 NC소프트 어느 정도 청소년들 게임 규제에 대해서 발을 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었고 또 하나 가장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핵심은 분봉에 있습니다. 마지막 30분에 지금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종목은 종가가 27만 이상에 마감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네. 2시 이후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종가 저가로 내렸을 때는 뒤늦은 투매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는 월요일날 갭상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 매수 밴드를 오히려 26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잡았다 말씀드리겠고요. 요것도 손절가는 있습니다. 요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NC소프트는 제가 손절가를 2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5만 5천 이탈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약간은 최근 1년 반 중에서 어떤 그림이 꺾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25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손절하시고 그럼 언제 샀느냐? 아까 30주만 샀지 않습니까? 네. 언제 사냐? 거기서 만 원을 더 빼셔가지고 24만 5천 원이 오게 되면 다시 30주를 사고 24만 5천 원이 왔다가 반등을 할 때 다시 손절했던 25만 5천 원이 왔을 때 나머지 60주를 사는 그런 상당히 물량 조절력 전법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만도든 NC소프트든 사고 싶은 물량이 약간씩만 월요일에 담아보는 전략인데요. NC소프트는 오히려 오늘 종가보다 약간 더 위쪽 쪽으로 한번 가격을 걸어보시고 만도는 오늘 종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가를 좀 체결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가격은 화면에 나갔을 테고요. 이번엔 조준성 이사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하 팀장님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종목들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스타일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그냥 한파에 그냥 원래 강남 제임스 조님이 약간 데인저러스 네. 쪽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뚫고 가는 거를 그냥 대한항공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매물대가 많이 있는 데도 그냥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예. 뭐 저한테는 까나리 안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데 만도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으면 만도 같은 경우는 15만 6천 원 들어보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지금 훨씬 많이 빠진 가격이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10만 800원인가 돌아섰죠. 네. 그다음 메디포스트가 12만 8천원인가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가격대가 20만 원 깨져 메디포스트 기준에 20만 원 깨져가지고 12만 8천원이 지난번에 처음에 막 계속 추락하면서 멈춰가지고 20만 원 다시 회복한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 오니까 다시 14만 한번 반등이 10% 이상 들어왔고 안철수 같은 20% 정도 들어왔는데 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익을 보려면 아예 15만 6천 원도 빠지면은 10%또 그냥 튈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도만 하죠. 또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이요. 하여튼 뭐 그래 삐지는 사람은 안 돼 보면은. 예,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조 이사님이 조금 안 좋은 태클을 걸어도 언제나 빵긋빵긋 웃고 계신 하 팀장님 제 왼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지금도 웃고 계시네요. 자, 네. 조준성 이사님 이제 태클 그만하시고 이제 관심 종목. 네, 별명이 봉봉이라 하는데 참 방긋방긋해요. 보면. 예. 네, 제 한심정보는 코덱스 네버리지인데 네. 일단은 저기 지난번에 삼성전자 50% 판 거 기가 막히게 팔았는데 별로 뭐 팔아서 뭐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코덱스 네버리지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가격대는 일단 2,000포인트 가는데 제가 지난주 그 말씀드려서 2,000포인트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고 만약에 2,000포인트 갔으면은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노멀하게 가는 종목을 해가지고 코덱스 네버리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격 같은 경우도 13,000 오늘 140원인데 13,150원부터 12,7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2,000포인트 넘어갈 때 한 14,4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15,000도 넘어갔던 주식이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말씀드려요. 대신에 손절은 12,500원을 기준해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13,000 회복되면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어떤 유동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해서 좀 약간 시장을 좀 무난하게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포인트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코덱스 레버리지를 우리 조 이사님은 집어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창봉 팀장님 만두하고 NC소프트는 오늘 그냥 관심주로 얘기를 하셨고요. 기존 종목들 보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무학, 대원미디어, LS산전, 휴캠스, GS건설도 최근에 말씀하셨었죠. 누적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한 판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28.5% 나오는 대원미디어와 13.6% 나오는 휴캠스 두 자릿수 수익 내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를 올리시겠다는 의견이시군요. 모두 다 수익률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GS건설은 사실 어제까지는 더 높았고요, 수익률이. 예, 제가 뭐 괜히 자이야기 했었나 봅니다. 그냥 이 편한 세상 대림사람 살 걸. 사실 근데 건설주를 건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그럼요. 실적 예. 발표해서 조금 빠진 건 있습니다만은 어떤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쪽에 건설주가 저는 약간 그 비중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좋고 때문에 약간은 4% 빠졌다 하지만 가져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휴캠스는 제가 지난주 워낙 흐름이 좋아서 10%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27,000원에 추가 매수를 했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 비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LS산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최근에 너무 추워가지고 전력난 예측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국 전력을 선두로 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박차를 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원래 당초 목표가 78,000원입니다만은 비중 조절 차원에서 다음 주에 71,200원 정도에는 10% 정도는 물량 출소할 계획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대원미디어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번 주에 되돌리지 못하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되돌렸어요. 실제적으로 오늘 되돌려줬기 때문에 네. 이익 보존 차원에서 손절 라인을 7,850원으로 급 상향을 하겠습니다. 매수가 6,600원인데 계속적으로 손절 라인을 올리는 이유는 이익 보존 힘들게 갖고 있는 수익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무학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소주가 양주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손절가 상향 AS 들어봤고요. 강남 제임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기존 포트 보면요. 삼성전자가 절반이었습니다. 지난주 절반 처분하고 절반만 들고 계셨었는데 이번 주 내내 조금 내리더라고요. AS 해주시죠.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판단을 좀 더 보면서 판단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좀 색깔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장 내일장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쪽지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빠른 AS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하창봉 팀장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오늘 만도와 NC소프트 언급을 하셨지만 관심 종목 외에 그냥 번외로 얘기를 좀 하셨고요. 기존 포트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중 변화는 없는데요. 손절가가 좀 올려진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대원미디어가 7,250원으로 7,850원인가요? 휴캠스도 21,000원으로 손절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LS산전은 7자 조금 넘어가면은 8생각도 하고 계시다는 AS 들어봤습니다. GS 아니고 GS건설이죠. 자,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 삼성전자 반 갖고 계시고 오늘 절반 현금을 또 코덱스 레버리지로 채워주셨습니다. 코스피 2000 간다에 베팅하시고 있는데요. 매수가 참고하시고 레버리지 경우 목표가가 14,400원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 드디어 입춘인데요. 내일부터 날씨 조금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데 고용지표 결과도 좋고 날씨도 풀려서 다음 주 2,000포인트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